안녕하세요. 코딩하는 아이들의 손쌤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시언어에서 정말 중요한 변수,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코딩함에 있어서 오류를 찾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주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하나하나 실습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수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자, 공책을 펴주시고요. 자, 여기다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라는 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자, 다시 한번.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그런 친구도 있어요. 변환수요? 틀린 말은 아니죠. 변수에 들어가면 변하기 때문에. 근데 변수는 변환수에 이러면 50점.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자, 메모리. 자, 변수를 우리가 만들고 싶어요. 자, 컴퓨터야, 나 이만큼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처음에. 자, 그럴 때에는 우리가 자료형이라는 거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 자료형의 종류에 대해서는 공부를 또 할 거예요. 자, 자료형이 나오고요. 자, 이 자료형이라는 거는 컴퓨터한테 우리 메모리 이만큼 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메모리의 크기와 형식을 의미합니다. 컴퓨터야, 나 이만큼 쓸 거고 여기에다 정수를 넣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여기다 뭘 쓰냐? 변수 이름을 넣습니다. 자, 무슨 말이야? 자, 우리가 메모리 이만큼 쓸 건데 여기다 이름을 지정해 줘야죠. 왜냐? 자, 여기는 어떤 거 저장할 곳, 여기는 플레이어 HB 저장할 곳, 여기는 나의 게임 캐릭터의 스킨의 정보를 저장할 곳, 이런 식으로 의도에 맞게 우리가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름을 정의할 때는 항상,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의도에 맞게 정해주셔야 합니다. 의도에 맞게. 꼭 그런 친구도 있어요. 아, 변수 이름 XYZ, AAA, BB 이렇게 대충 지은 친구도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코딩은 결국 컴퓨터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나중에 내가 3개월 뒤에, 1개월 뒤에 다시 내 코드를 봤을 때, 아, 이게 어떤 의미로 내가 만들었구나를 알 수 있게 작성을 해야지 제대로 된 코딩 명령서이기 때문에 꼭 이름 짓는 연습. 근데 그런 친구도 있어요. 저 영어 잘 못하는데요. 자,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코딩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뭐 플레이어 관련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런 다음에 변수에 값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연산자를 하나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봤던 연산자입니다. 이게 바로 는, 대입, 연산자. 자, 대입 연산자라는 게 뭐냐? 자, 내가 여기다 10을 썼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대입해 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대입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그려볼 수 있는데요. 항상 이 그려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인트형이란 크기의 형식으로 이 변수 이름에 메모리에 10이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컴퓨터가 있는데 메모리가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은 테라까지도 갔죠. 테라 다음까지도 뭐 간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테라까지 갔어요. 그러면 엄청 많은 메모리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트형은 4바이트를 의미하는데 32비트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비트에서 바이트가 가려면 8비트가 필요하고, 바이트에서 킬로바트가 되려면 1024, 킬로바트에서 메가바이트가 되려면 1024, 메가바이트에서 기가바이트가 되려면 1024. 그럼 이것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수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이 메모리를 하나하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런 식으로 각각 주소, 숫자를 붙여줬어요. 자, 그러면 이 주소를 우리가 접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 기호, % 기호는 여기 보면 키보드에 보면 7번을 의미합니다. Shift 7을 누르게 되면 이 % 기호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해당하고 싶은 변수 이름을 지정하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변수의 주소 접근하는 것도 알았고, 변수 만드는 방법,
변수에 숫자를 넣는 방법도 넣었어요. 여기까지 기본적인 이해가 꼭 필요해요. 그냥 변수라고 해서 int 변수 이름 는 10 끝!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코딩은 절대 넣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는지를 꼭 알고 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필기 됐죠? 자, 그러면 직접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자, 나는 정수형 소문자로 써줘야 합니다. 넘버에 여기에 10을 넣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메모리에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번 장에 진행했던 printf를 쓰는데 아직 안 배운 부분들이 기 때문에 그냥 따라치는 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d라는 거로 진행을 하고 넘버라는 걸 붙여주고 디버그에서 디버그하지 않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어떤 걸 출력했을 때 숫자가 나왔죠? 바로 변수 이름이 나왔을 때 숫자가 출력됐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값을 의미한다. 다시 변수 이름은 뭘 의미한다? 값을 의미한다. 변수 이름을 출력했을 때 값이 나왔죠? 이건 형식이에요. 이거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필기 다 했죠? 지우겠습니다. 오류가 난 거를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7번째 줄이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하나 읽는 것도 방법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석 처리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주석 처리는 어떻게 하냐? 여기 우리가 주석을 처리하는 부분에 슬래시 부분을 넣으면 돼요. 그럼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바뀌는 주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설명글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설명글. 이렇게 하고 디버그하지 않고 디버그하지 시작을 하게 되면 printf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디버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석 처리하는 부분은 컴퓨터가 컴파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가 문제네? 이렇게 찾아보고 이거를 푼 다음에 다시 하게 되면 우리가 주석을 찾을 수 있죠. 주석은 이런 형식으로 되기도 하고 내가 직접 이 부분은 출력입니다. 이렇게 설명글을 넣을 수가 있어요. 디버거하지 않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10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주석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주석을 한꺼번에 하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별, 그 다음에 끝에 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줄을 주석 처리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주석은 정말 많이 쓰이게 돼 있어요. 주석 중요합니다. 알겠죠? 우리 그러면 이 주석까지 필기되었으면 직접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언어 강의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시언어를 하고 계신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우리 코딩하는 아이들이 재미와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스스로 사고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며 코딩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밑에 참고해 주시고요. 항상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릴 테니까 전화가 어려우시다면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만나요. 안녕.